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고민하시고 있을 중등 맘들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중3 학부모님이시라면 아이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 고등학교 선택 문제 때문에 슬슬 머리가 아파오실 것 같아요. 저는 작년 고3이었던 첫째는 광역단위 자사고를 보냈고 현재 고1인 저희 둘째는 일반고를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따로 만들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첫째 아이를 왜 광역단위 자사고에 보내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 첫째 아이는 중학교 때 항상 전교 1등이었고 시험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만점을 받은 적도 있는 아주 감사한 최상위권 아이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을 좋아해서 중학교 1, 2학년 때는 지역교육청 과학영재원을 다니기도 했었고요. 막연하게 중학교 2학년까지는 과고를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영재를 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중3이 되면서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알게 된 거예요. 마침 주변에 있는 지인의 따님이 국제중을 거쳐서 서울에 있는 전사고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지인분은 과고를 보내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때마침 그 선배 어머니께서 그 좋은 과고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봉고차에 태워져서 대치동 학원가로 다시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과고에 다니면. 그 선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고 생활도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전사고 다니던 선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사고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니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아주 그런 훌륭한 학교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누가 봐도 이공계 가서 연구할 아이였는데 저와 남편은 과거보다는 전사고에 마음이 더 기울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아이 성향은 이공계인데 고등학교 가서부터 시야를 좁히지 말고 고등학교 때까지만이라도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시야를 넓혀서 공부하게 하자. 아이가 학사, 포함 석사, 박사까지 하면 10년을 공대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질리게 수학, 과학만은 시키지 말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워낙 착하고 순둥순둥한 저희 아이도 과고를 막 고집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사고에서 여는 학교 설명회를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설명회에 신청이 된 거예요. 이 학교 설명회는 신청이 몇 초 만에 마감이 되어서 복사해 두었다가 바로 복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그 학교 설명회에 가게 된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도 예쁘고 설명회도 잘해주시고 학교 도우미, 홍보 도우미 학생이 학교 투어도 시켜주는데 어느 집 자식인지 그렇게 말도 잘하고 싹싹하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 학생에게 물어보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은 친구들도 많아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아이와 저희 부부는 그 학교에 대한 로망이 생긴 거지요. 학교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과거 설명회도 다녀왔는데 이미 첫사랑처럼 아이와 저희 부부는 이미 마음을 전사고에 빼앗겨 버린 상태였어요. 아이를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당시만 해도 2017년이었는데 지금처럼 입시 정보가 막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그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중계동, 목동, 대치동과 같은 학군지에 있는 학원들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학군지에 살고 있지 않았던 이 순진한 엄마는 아이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 중3 여름방학 때 아이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부를 출력을 하셔 아이 편에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여름방학에 제 첫 번째 책, 교사,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다 그 초고를 완성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끝나자 아이 담임선생님께서 자소서가 다 완성되었냐며 가져오라고 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는 아이도 저도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학원에 전화해 봤더니 대부분의 학원들이 여름방학에 자소서를 모두 끝내고 이제 면접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이 입시에 대해서 정말 무지몽매한 엄마였네요. 저는 학교 다니랴 제 책 출간을 해서 편집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알아봐줘야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학군지에 살지 않으면 아이 입시에 대한 이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아이가 다니고 있던 동네 학원에서 특목고 지원자들을 위한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해준다고 해서 부랴부랴 등록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거리고 아이와 자소서를 쓰고 학원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요. 그 자소서가 난관에 부딪혔어요. 학원 선생님이 보는 관점과 학교 선생님이 보는 그런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이와 제가 보는 관점도 또 다르고요. 아이 입시를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입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최종 선택은 아이와 엄마의 몫이고 가장 최종 선택은 아이 몫이 되더라고요. 자소서를 어찌 완성하고 나니 이번에는 면접이 문제였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부를 출력해 주신 건 방학 때 미리미리 자소서를 써보라는 아주 친절한 그런 행동이셨더라고요. 자소서 제출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면접이 남은 거예요. 아이가 지원한 학교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사고력을 요하는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아이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면접 준비할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수학학원을 잠시 쉬자고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니던 학원은 계속 다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주말까지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것은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주말엔 아이도 쉬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주중에 수학학원을 안 가는 대신에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했어요. 참 이상적인 교육의 형태죠. 졸지에 유대인처럼 하브루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수학 선행 이런 거 안 하고요. 저도 그냥 엄마가 처음이고 입시가 처음이었어요. 저의 이런 경험들이 후배맘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3개월을 열심히 아이와 책을 읽으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면접을 앞두고 한 몇 주일 전쯤인가 발표가 났어요. 정답이 없는 면접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올해 면접에서 그 면접 없이 학생부 기반 면접만 하겠다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그 면접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수학학원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해 12월 초 한 5시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 부랴부랴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아이와 컴퓨터에 앉아서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수험 번호를 적어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불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맞이한 불합격 통지서였어요. 그날 저녁에 아이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저도 좀 멍하더라고요.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이 성향대로 과거 볼 걸 그랬나? 괜히 아이한테 미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처럼 주말에 대치동으로 면접 학원을 보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아이는 대안으로 또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었어요. 전사고는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 만약 떨어지면 가고 싶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하나 골라 놓았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이는 그 광역단위 자사고를 아주 잘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 고등학교 입시 경험을 통해서 얻은 3가지 깨달음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 고등학교는 아이 성향과 진로에 맞는 곳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이와 함께 준비한 노력은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니 크게 상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녀 교육하면서 입시라는 아이의 그런 허들을 넘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도 한 뼘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형은 자사고를 보내고 동생은 일반고를 보낸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문의도 환영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